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바리스타들의 수다 15회 시작하는데 네,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아주 잘 들리네요.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바리스타 이시아이시고요. 네, 기번입니다. 볼메입니다. 네, 지금 김밥 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달이 바뀌어서 또 모였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또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주제 선정한 거 있으신지요? 없습니까? 네, 지금 조금 전까지 이제 수영장에서 회식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리 아저씨들 아주머니들이 왜 이렇게 오버하시나 뭐 그런 얘기를 살짝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좀 뭐냐 반면교사. 네, 체면을 지킵시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죠? 본인 머릿속에 있는 걸 우리한테 알아보라고 하면 어떡하죠? 네. 자연스럽게 또 근황 토크를 하면서 천천히 넘어갑시다. 당신이 카페를 찾는 이유. 근황 토크요? 네. 이렇게 해야 또 말이 또 술술 풀리지 않겠습니까? 뭐 얘기를 하면서 또 진행을 하는 게. 네. 네. 제가 저번에 드렸던 그 프랜차이즈 RTD 커피 드셔보는 거 어떠셨어요? 병음료? 뭐였지? 네, 브랜드를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유리병이 들었던 거요? 네네네. 뭐 시중에 많이 팔죠. 편의점에도 팔고 마트에도 팔고. 그 커피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병음료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별로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다. 뭔가 되게 특장점이 별로 없고 비슷하고 평준화돼 있죠. 맛이. 그리고 신기하지 다 않습니까? 그나마 좀 처음에 그 병음료를 느꼈을 때 스타벅스에서 그 에스프레소 라떼인가? 크림 라떼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음료가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스타벅스에 옛날- 병음료를 꽤 처음 옛날에 시작했잖아요. 뭐 2000 그때 딱 그걸 먹었을 2002년 때 이때 나왔어요. 다른 액상 커피들보다는 그게 제가 그냥 그 지금의 기억을 되살리면 되게 진하고 맛이 되게 달았어요. 그런 진하고 느낌이었거든요. 달았죠. 그래서 되게 좀 충격을 받았었던.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이랬는데 그게 나온 다음부터 뭐 요새 할리스에서 나오고 뭐 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브랜드들에서.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맛의 이렇게- 평준화? 이렇게 공장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를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프리미엄이라고 본인들은 막 이렇게 내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다 비슷하고 그다음에 콜드브루라고 해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맛도 비슷하고. 근데 그것도 보면 설탕 좀 들어간 근데 조금 커피의 쓴맛이 조금 연한? 사라진 연한 그냥 라떼. 그러니까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도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마끼아또나 이런 것들이 점점 달아진다는 느낌이지 그냥 다 믹스 커피 맛. 네, 다 그냥 믹스 커피 맛이라서 특별하게 그런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사실 이런 병음료나 캔음료 뭐 우리나라 따지고 보면 뭐 캔음료 역사가 긴데 사실 초창기 때는 마치 라떼 물탄 느낌의 레시피나 이런 옛날 한참 때 기억나세요? 네. 예전에는 이런 캔커피 광고가 꽤 TV로 휩쓸었는데 많이 지금은 없죠. 왜냐면 워낙 고급 커피 시장이 이제 많이 발달돼서 이제 사람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이 혀도 높아져서 이제 그런 싸구려 커피는 많이 안 찾으시는 것 같은데 또 뭐 많이들 드시기도 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이 병음료나 이렇게 RTD 음료들이 사실 맛이 거의 다 비슷한 게 제조하는 대기업에서 제조를 하잖아요. 뭐 메일이나 아니면 뭐 동서식품, 뭐 웅진, 뭐 이런 대기업에서 이제 제조 공정에 따라서 제조를 하다 보니까 맛들이 사실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맛과 퀄리티 차이로 고른다기보단 그냥 가격 보고 골라서 먹는 게 낫는. 네. 궁금한데 라떼 그 병음료나 이런 거에 설탕이 안 들어간 것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콜드브루 그 뭐지 메일리업에서 나온 네. 바빈스키. 바빈스키는 한국 야쿠르트야.
근데 그게 원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네, 하는 맞아요, 것만 맞아요. 했었는데 그게 이제 슈퍼마켓 아니 그러니까 편의점에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보면 그거 콜드브루랑 그거 마키다마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 네, 마키다마. 놀리시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 생각이 안 나. 어떻게 마카다미아 대한민국 라떼는 마카다미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거 라떼는 설탕 안 들어가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원래 다 함량 표시를 되게 열심히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원재료명하고 안 들어간 게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두 개는 안 들어간 건 확실히 알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거의 조금씩은 다 당분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중적인 맛을 지향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맛의 포인트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그 스펙트럼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음료 시장도 대중이 지향하는 거래야지 너무 이제 좀 매니악틱한 음료를 지향해 버리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수량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 전반적으로 믹스커피 맛인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맛은 있어야 사람들이 편안하게 먹겠다라는 걸 다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병음료나 캔음료들이 맛이 다 거기서 거긴데 그냥 사실 이번에 먹을 때도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그냥 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먹어보면서 또 어떨까라는 생각에 한번 맛을 보는 시간을 가져봤었고요. 뭐 지금도 저희가 이제 지금 캔음료 하나씩 일본 거 UCC? 네, 유시씨. 네네. 뭐 지금 콜드 방사능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후쿠시마의 영향을 받은. 원산지 일본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그냥 커피 하나 먹고 있는데 그냥 맛이 다 거기서 거기다. 사실 직접 매장에서 뽑아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 설탕이 네. 들어가네요. 네, 약간 단맛. 물엿도 들어갔는데? 물엿도 들어갔어요? 환원 물엿. 그러네. 근데 저기 첨가물표를 읽다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이건 왜 넣는 거지? 이런 것들이 나트륨이 있더라고요.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병 음료에 그러니까 이게 이 캔에 넣기 위해서 가공 공정을 거치니까 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 때문에 뭔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커피는 4.1%밖에. 깜짝 놀랐어요. 잘못 읽었 40인데 잘못 읽었나 했더니 4.1이네요. 커피 맛 음료였습니다. 네. 커피 맛. 합성 착향료가 많이 들어가. 0.11%인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까 다른 거는? 나머지 다 물인가 보다. 정직하지 못해. 세상이 정직하지 못해. 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네. 그냥 그래서 좀 연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다양한 커피도 이렇게 접해서 먹어보면서 그냥 잠깐 색다르진 않지만 그냥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방송할 때 그 커피빈이 이탈리아 회사라고 그랬는데 사실 미국 회사라는 거 정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 파스쿠치가 이제 이탈리아 브랜드라는 거랑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파스쿠치는 SPC 그룹에서 이제 들여와서 판매하고 있는데 원래 이탈리아 브랜드고요. 커피빈은 미국 브랜드고 네. 그리고 블루보틀은 물방울이 아니라 파란색 병이다. 네,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한 달 만에 모였는데 아니죠. 2주 만에 모였죠. 한 3주야? 2주예요. 2주예요. 아 그래요? 네. 올해 2주밖에 안 된 거야? 네. 난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본 거였지? 저희를 너무 기다리셨군요. 아, 네, 사실은 제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네. 자주 보고 싶은데 네네. 네, 다들 비싼 분들이라 제가 그럼요. 만나기가 힘듭니다. 네, 이게 이 예쁜 여자들은 참 힘들어 만나기가.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주 만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삶이 편하신가 보군요. 아닙니다. 또 지금 씹으십시오. 아니요, 지금 회사를 이제 그만둘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랑 우리 모두 다 똑같네. 뜻이. 근데 이상하게 왜 전 일단 아프리카 갔다 오고 나서 근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회사 생활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들 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진짜 없어. 그럼 왜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왜 있는 걸까? 돈 때문에 있습니다. 그럼 일용할 양식을 내 돈 주고 내 밥 사 먹으려면. 그럼 뭐 또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 8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알아본 데 있으세요? 아니, 아직 없습니다. 놀 거예요. 부럽네요. 나도 놀고 외국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네.
올 겁니다, 그렇게. 당신 외국으로 가면 방송 누가 해? 통신하겠습니다. 특파원. 괜찮은데? 어. 이원중계 어떻습니까? 빨리 한 명을 추천해 주시죠. 당신은 대신 사람을 네, 하고서 아직 이번 연도에 나갈 생각이 별로 없고요. 아, 내년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다 젊으신 분들이라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네네.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시간들인 것 같고요. 아, 저는 여행을 갑니다. 또 언제 가시나요? 다음 달. 다다음 주에 갑니다. 또 어디로 일본 가시나요? 여행 간다고 그건 거죠? 후쿠오카. 그때 갔다 온 거는 이제 회사 오키나와, 차원에서 네. 간 거고. 부럽다. 오키나와 후쿠오카는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오키나와는 일본의 하와이. 네. 후쿠오카는 아래쪽에 있잖아요. 네. 제일 가깝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 처음으로 여행했던 여행지였거든요. 제 돈 주고 후쿠오카가 배프 있고 네, 뭐 맞아요, 그런 쪽 맞아요. 맞나요? 네. 아. 그죠? 기타 큐슈 쪽. 맞아요, 아래쪽. 맞아요. 저 기타 큐스 쪽은 갔다 네. 왔습니다. 아, 네. 근데 거기서 부산. 먹었던 라면 맛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느끼하고 마늘라면? 돈코츠? 네, 느끼하고 그러니까 진하고. 돈코츠 라면. 아까 하얀색 국물에 네. 돈코츠 라면 네, 같은 네. 스타일. 기타 큐슈가 돈코츠 라면이 유명한가요? 거기가 다 그쪽이- 후쿠오카 그쪽이 유명하죠? 네, 밑에죠. 저도 기타 큐슈 쪽 여행 가면 꼭 라면 먹는데 인상 깊었던 건 그 앞에 마늘이 잔뜩 이렇게 있어서 쭉쭉 짜서 계속 네. 먹으니까 아줌마가 계속 나를 묶어줘서 뭔 마늘 저렇게 많이 쳐먹나 외국인가 와갖고서 자기네 마늘 막 충력 있으니까 그만 짜 막 이럴 때 아니 아니, 정도껏 짜셨어요.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마늘이. 아, 국내에서 라면집에 많이 있나요? 국내 라면집에서도 마늘이? 나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걸 잘 못 국내 봐요. 라면 인스턴트 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건 마늘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늘을 하도 많이 이렇게 막 해서 아줌마가 계속 저렇게 꼬라보고 있어요. 아니 국물이 조금 사실 그쪽은 돼지 냄새가 많이 나는 돼지 향이 강한 육수를 돼지뼈 뽑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마늘을 많이 넣으면 좀 사실 사그라든 것 같긴 해요. 그 향이 저는 좀 약간 그 네. 고기 향이 너무 강한가 육향이 강한 거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는 국물 자체를 그렇게 베이스로 진하게 뽑으니까 향이 엄청 세게 다가와서 처음엔 시켰는데 사실 거기서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한국에 돌아오니까 즉 생각이 나는 거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좋고 싫음을 떠나서 인상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대에 있어요. 알아요. 가봤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라면도 많이 꽤 좀 전문화돼서 약간 일본에서 공부해갖고 와서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생기고 네. 약간 일본 쪽 라면을 그대로 구현하는 가게들이 좀 많아진 네, 것 많아졌어요. 같아요. 옛날에만 해도 사실 일본 라면집 가면 좀 한국식 퓨전?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요새는 완전 약간 일본에서 먹는 스타일 느낌을 그대로 많이 살리는 것 같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라면도 이 면을 삶는 그 등급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놀랐거든요. 잘 몰랐어요. 라면을 즐겨 먹긴 했는데 근데 한국에 왔더니 그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라면집 사장님이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생면을 그냥 줘서 삶지도 않은 면을 나한테 왜 주지 막 열받아서 항의했더니 저는 당신이 라면을 좀 알고 드시는 줄 알고 내가 이 쌍면을 줬다. 쌍면이요? 욕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이제 무식해서 제가 무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있었던. 아무튼 뭐 후쿠오카 여행 잘 다녀오시고. 네네. 그럼 다음에 만날 때는 그럼 후쿠오카 여행 이야기를 또 또 들어볼 수 있겠군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먹으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커피도 많이 먹으러 갈 거 아닙니까? 후쿠오카도 커피를 많이 먹나요? 네, 근데 커피숍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커리가 진짜 많아서 사실 그건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다음에는 베이커리 여행을 한번 가볼까 생각 또 중이에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커피 시장 규모상 꽤 상위권에 있잖아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크니까.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기사 본 게 이제 대한민국도 참 신기한 게 해에 따라서 이 규모가 급신장하다 보니까 기사 내용이 매년 틀려져요. 지금 국내도 보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두 이제 수입량이 꽤 늘어서 전국 10위 안에 전국이래. 세계에서 10위 안에 우리나라 글로벌에서 어느 지역일까? 미국이야? 전 세계에서 이제 10위권 안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큰 규모의 시장이 된 기사를 봤어요. 그 실제로 이제 소비량도 꽤 높고, 근데 불과 사실 우리나라가 한
1, 2년 전만 해도 뭐 이렇게 상위권에 랭크를 못 했는데 매년 이렇게 기사 내용들이 달라지는 걸 보고서 지금 정말 국내 커피 시장이 많이 신장하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뭐든 다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빠르게 했다 빠르게 꺼지죠. 한 조만간 10년 뒤에 이게 훅 갔다 뭐든 빨라. 네, 그래서 지금 제 기사 본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지금 국내의 커피 시장이 많이 커져서 원두 수입량이 꽤 늘었다는 내용이랑 또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커피 이 창업하시는 분의 폐업률이 60%를 넘었대요. 3년 내에 폐업하는 율이. 그러니까 10집이 오픈을 하면 그 중에 6, 7집은 2, 3년 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폐업률이 꽤 높은 업종이라는 기사를 봐서 그러니까 커피가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한번 본 느낌이 있어서 살짝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서울로 한번 와보셨나요? 서울로? 저 기사만 접했습니다. 여기 서울로요? 네, 저희 아직 안 갔어요. 집 주변이어가지고 네, 그쵸. 다녀왔는데 네. 잘 해놓긴 했는데 생각보다 길이 좀 좁아요. 도로를 이제 그 길로 만든 거라서. 근데 그 서울 고가를 그 길로 만든 네네네. 거였죠? 원래 그 고가도 길이 좁았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나무 심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나무가 생각보다 이렇게 지금 초반이라서 그런지 그게 이렇게 얇아요. 예, 그래서 좀 없었어요? 떼약볕에 막 걷는 기분이라서 일사병 걸릴 것 같아요. 밑에 지면 바닥이 위에 햇빛이니까 일사병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텐트 몇 개 이렇게 좀 그래요? 그늘 막 그러니까 그 같은 거리 거를. 자체 그늘이 하나도 없대요. 선탠해야겠는데? 네, 미친데?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 가는 길에 그 뭐지? 그 신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철거했어요. 그래요? 2억이나 들었다는 거 이거 도대체 왜 넣냐고 하는 사람들이. 철거했더라고요. 그거 말 많았는데 철거했어요? 네, 저는 어. 이제 있을 때도 가봤고 철거했을 때도 갔는데 있을 때는 밤에 보니까 그래도 볼만하더라고요. 거기다 막 불 켜놓고 이러니까. 근데 철거를 했더라고요. 네, 뭐 2억 들여 예술작품. 네네. 근데 뭐 그게 다 완성작이 아니었다고 하시던데 아무튼. 네. 근데 부정적 여론은 감안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안 봤는데. 보기가 혐오스러웠다고 하는 내용이 그럼 지배적이었던 특히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가셨는데 이 신발 왜 신는 거 여기다 붙여놨냐고. 도대체 나는 여기 이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뭐 말씀 많이 길게 하셨다고. 돼 있었어요. 어. 그 고가 도로 밑에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일자로 쭉 돼 있고 그 일자에서 다시 밑으로 그 밑에 서울역 그 광장 쪽으로 다시 또 일자로 쭉 이렇게 따라가는 길이어가지고. 근데 의도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셨던 분이. 작가죠? 의도는 되게 좋으셨어요. 뭐지, 이제 서울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신발을 하셨던 건 좋은데, 이렇게 쓰던 신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라리 색깔 같은 거 생각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새 신발을 알록달록하게 쓰면 좀 달랐을까? 그런 생각을 전 조금 했거든요. 근데 비가 왔어가지고 냄새가 나긴 좀 나더라고요. 그 아, 신던 신발이니까 또 더 그랬겠네요. 그걸 빨았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신발에 물이 들어가고 그게 또 바로 마르는 게 아니라 말랐다 안 말랐다 말랐다 변수네, 그거는. 그 냄새가 조금 나긴 나더라고요. 근데 원래 서울역 주변에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신발 노숙자분들이 자꾸 가져가신다고. 소리가 있었어요. 네,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럼 서울역 주변에 노숙자 하신 많이 없어지시고. 많이 없어지셨나요? 근데 없어지시고 다른 그 위쪽이나 이렇게 한 정거장 더 위쪽으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좀 그쪽 밑으로도 내려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역 주변에 이제 그 무료 급식소? 네네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있었던 그 카페도 네, 거기 카페도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운 분들이 그쪽에 많이 모이다 보니까 좀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많이 안 좋게 인식이 됐었던 건데, 그럼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나요? 근데 개선이 됐다고 하기는 좀 뭐한 게 아직도 계시고, 네. 일단 그 롯데마트 앞쪽에는 많이 없어지셨어요. 근데 이제 서울역 광장 쪽에는 아직도 계세요. 아직 거기까지 손이 못 버티셨나? 왜 그랬지?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좀 싹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 워낙 추우니까. 추우니까. 그리고 또 이제 동사하실까봐 이제 그 어디 다른 데로 모신다고 들었어요. 충정역에 되게 많이 생기셨어요. 네, 많이 올라오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그쪽으로
그 밤에 저는 한 10시, 8시에서 10시 사이쯤에 이제 집에 오면은 네. 많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지금 이제 날 따뜻해지시니까. 네, 박스 말고 많이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그 별로 개선이 안 됐군요. 네, 거기 이제 서울역만 좀 없어지시고 그분들 다 위로 올라오신 거예요. 위로 올라오시거나 아니면은 그 서울역에서 그 남영 쪽으로 가는 길 그쪽으로 좀 네, 내려가시거나 음. 둘 중에 이제 하나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사실 서울역 주변에서 이제 그때 카페 장사를 하기 전까지는 그 노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잘 그죠. 시중에서는.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서울 쪽은 이제 큰 역사 쪽에는 이제 노숙자분들이 많이 네네네네. 계시는데 이제 제가 있는 부천 쪽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별로 의식을 잘 못하다가 서울역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거의 매일 자주 네. 보고 또 다양한 에피소드를 겪다 네. 보면서 이제 노숙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노숙하시는 분들의 다 다양한 사연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떠세요? 뭐 저한테 일단은 뭐 피해가 없으면 생각을 안 할 텐데 아무래도 피해가 없다고 하기엔 조금 거짓말 같고 네. 집에 갈 때만 해도 사실 무섭거든요. 아, 밤 늦은 시간에요? 밤에. 네. 그러니까 나오면은 거기 다 술을 드시고 계세요. 그 전철역 막 싸우기도 역사, 하시잖아요. 네, 네. 역사 안에서 막 술 드시고 막 그 영무원 분들하고도 막 싸우시고 네네. 막 아무데나 막 그 소변 이렇게 네. 보시고 네, 이러셔가지고 응가도 하시고. 냄새가 너무 나긴 해요, 사실. 아, 근데 네, 네.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재활의 의지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재활 의지가 아예 없으신 분들한테까지 막 찾아가서 막 도와주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근데 일단 찾아는 가야겠죠. 왜냐면 재활의 의지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경찰분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와서 노숙자분들이랑 대화하는 네, 모습들을 네, 저도 네.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잘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면 맨날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항상 있으세요. 네, 신기하게. 왜냐면 이제 그런 거점이 있나 봐, 데 거점. 각자 거점이 있어. 그런데 가시면 어. 이제 지켜야 되는 의무 사항들이 많잖아요. 네. 뭐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뭐 항상 씻어야 된다. 근데 노숙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관여를 안 받고 사셨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많이 견디기 힘들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초반에는. 아, 그러니까 좀 구속된 삶을 예, 하기가 싫다는 예, 예, 거잖아요. 그쵸. 너무 그러니까 자유롭게 지내다가. 네, 술 드시지 마라, 뭐, 몇 이렇게, 시까지, 네, 몇 시까지. 뭐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일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재활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도와주는 게 맞다고, 사회에서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그 빅이슈라는 잡지를 좀 가끔 사거든요. 아, 네. 길거리에서 이제 네, 하시는 네, 거야? 네, 정말요? 네. 나 그거 안 사는데. 저도 사요. 가끔 사는데. 우와, 이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네? 아니, 우와, 그분들은 맨날 사진 않아요. 재활의 의지가 아니, 있으신 분들이 거기 써 있죠. 네. 이 잡지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 이제 어려운 분들을 네, 쓰인다. 그분이 이제 돈을 가져가신다고 하더라고요. 3,000원인가 뭐 가져가신다고 하는데 반반인가 네. 6대 3가 정도로 나눈다고 네, 듣고. 그래서 좀 사드려야겠네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일을 해서 본인이 벌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지금 노숙자 네. 서울역 주변에 노숙자분들 많은 거 왜냐면 서울역 거기 지금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됐잖아요. 서울로가. 네, 서울로가 생기면서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이제 물어봤어요. 그쪽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또 잘 알고 그래서 무섭긴 하죠. 네,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게 있나 네, 그런 차원에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볼매님은 또 뭐 근황 어떠셨습니까? 2주. 저는 한 달 된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저는 뭐 일단 좀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아, 좀 뭐지? 뭐 하나 업무가 새로 또 저한테 시달이 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는데 2주 정도, 1주 정도는 그거를 하기 전에 일단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일주일 정도는 마감을 맞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데 뭐 하기는 싫고 컨디션은 최악이고 막 약간 이래서 하다가 겨우겨우 해서 하긴 했는데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 되게 흡족하지 않은 약간 자기 그런 만족도에서는 좀 떨어지는 업무 완성도에서 나에게 좀 더 시간을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머릿속에 생각만 있고 쓰는데 자꾸 시간이 걸리다가 사실 초고가 나오면 그걸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바꿔가면 좋은데 초고를 하고 그냥 좀 수정해서 바로 내버려가지고 제 생각에 진짜 볼메님 스타일은 장인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음. 뭔가 자기가 만든 만족. 거에 자기가 만족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거에 대한 어떤 성취감 네. 이런 쪽의 직업을 잡아셔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요새 좀 이렇게 고급화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동네 빵집들도 약간 비싼 컨셉 아, 이런, 네,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아요. 물레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 분석을 할 때 그냥 적당한 가격 뭐 이런 스타일로 이제 많이들 장사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게 힘든다는 거 아니까 아예 저가 아니면 아예 고가 막 이제 이런 양극단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들도 보면 완전 고급화 바람 아니면 아예 저가 바람. 그러니까 어정쩡한 게 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저희 동네에 빵집이 하나 생겼는데 크로아상 빵집이 생겼어요.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네, 크로아상 빵집도 아, 유행, 그래요? 또 유행인가요? 아무튼 생겼는데 빵이 비싸. 음. 크로아상 하나에 5,000원이야. 근데 먹어봤는데 맛은 있어요. 음. 내가 먹었을 때 맛은 있는데 사실 5,000원까지 주고 먹을 정도는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뭐빵 덕후가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런 고급화 바람의 매장들이 요새 많이 좀 속속 생기는 걸 보고 이제 가서 먹어봤더니 비싸다는 느낌이 솔직히 좀 들어서 자주 사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사실 들어서 겸사 이제 우리 볼메님은 좀 네. 그런 쪽을 좀 하시면 어떨까. 자기가 좋아하는 네. 것들을 성취감 있게 만들어내고 네. 그걸 좀 더 완성도 있게 소비자들과 만나면 네. 좀 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좀 들어봤습니다. 글 쓰시는 것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그래 작가 멋있다. 여행 작가 이런 거. 여행 작가요? 나 이제 이 사람이랑 친해지지 않나? 지금 안 친하신가 봐요. 아니 더 친해질래. 이분이 더 친해져야 쉬는 돼요. 시간에 갑자기 제가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돈을 모아놓은 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친하게 아 이런 그래서- 그 검은 속내를 저한테 드러내셨다는. 이분이 자기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데 그래서 쫓아다니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것 같아서 비싼 거 그래서 앞으로 이분 주변을 좀 맴돌다가 볼메님 맛있는 거 좀 저 혹시 어디 영화도 한 편 보여주십시오. 아, 네,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저는 이렇게 남을 빌붙어서 사는 김대하 같은 인생. 제가 후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 후원하는 마음으로 제 월급 금액의 그래도 한 7, 8%는 기부를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이 하고서 지금 기부해야 될 것 같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스트레스는 좀 풀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초에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상태를 하다가 그냥 한 20개월쯤에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박하게 벼락치기처럼 약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단 끝내놓고 나니까 이게 또 뭐라고 일단 끝냈다는 마음이 되게 홀가분해지고 이제 그때 약간 좀 그런 거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일단 냈으니까 땡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요즘 제가 들고 온 주제 중에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외모 지상주의 약간 좀 이런 건데 지난주 했잖아. 외모 지난주 지상주의. 언제 했어요? 안 했나? 외모 했나요? 지상주의는 아니었구나. 외모 선호주의. 그 카페에서 외모 저는 선호주의 이번에 여성- 지상주의. 자 그럼 지상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외모 지상주의. 지상주의는 아니고 제가 요새 자꾸 그 다시.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전에 그 이씨 아저씨께서 제가 먹는 걸로 푼다고 하니까 같이 좀 다니자 이러셨잖아요.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니까 살이 안 빠져서 아니 당신 이쁘잖아. 살이 쪄도 그래서 이쁜데. 지금 아닙니다. 지금 요새 제가 모든 뭐라고 해야 되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이 정도 미모면 극상의 미모를. 지금 안 보이신다고 지금 아니, 뻥을 너무 근데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예뻐. 아니 언니가 완전 알아가지고. 아니 언니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 어차피 이 방송은 편집돼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의 미모를 이렇게 막
규정화되고 보는 게 아니라서 각자 조목조목 이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언니 같은 경우에는 좀 동글동글하면서 이렇게 만화 캐릭터 같은 귀여움. 뭐 이렇게 볼메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성스러우면서도 약간 카리스마 있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허점이 보이는 묘한 매력 뭐 이런 것들이 다 각자의 매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매력들을 여성분들을 볼 때 이제 그런 걸 봐요. 그러다 보면 에이 진짜 그렇습니까? 남자분들은 파라리 일단 외모 아닙니까? 물론 열의 아홉은 늘씬하고 이렇게 그림과 같은 여성이 지나가면 다 보는데 그런 여자를 보는 건 보더라도 이렇게 좋아하고 흠모하기는 또 다른 거거든요. 여자들도 봐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도 보겠지만 저도 이렇게 여자를 보면 처음에는 아 이쁘다.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이쁜 여자들은 이쁜데 아 이쁘다. 그럼 끝나는데 얘는 이쁜데 보면 이렇게 조목조목 보다 보면 아 이런 부분도 되게 매력 있다. 성격도 꽤 좋다. 목소리도 되게 이쁘네. 헤어스타일도 짱이다. 와 발도 귀엽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발도 귀엽다는 약간 대적 사랑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변태라고. 알고 있었지만 저희 카페에서 애들이 저 아저씨 이상해. 그거는 팩트고. 저희 매장에 있는 여자애들이 저한테 하나 그랬습니다. 저 사람 상태가 좀 이상하다. 발을 보고 다니시는 건 아니죠 설마?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다니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발만 보고 다니면 이제 더 이상 친하고 싶지 않습니다. 225, 230. 아무튼 이제 그런 각자의 매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을 발견하다 보면 그래서 서로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반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오래 많이 만나다 보니까 서로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매력으로 발전되면서 이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게 아닐까. 또 외모 지상주의라는 얘기는 이미 익히 예전부터 꽤 그렇고 지금 오늘날 현 시점에서 그게 꽤 심하다라는 걸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특히 여성 외모로만 많이 판단하고 특히 외모 많이 따지는 건 뭐 대한민국이 좀 워낙 예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가 너무 잘 된다. 사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남역에서 카페 할 때 수술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느끼셨네? 저 명동 갔어요. 그러셨네? 저는 저희 회사 이제 그 건물에 연구소는 아닌데 무슨 아무튼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가 3계층을 살고 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엇? 아니 그건 아닌데 되게 다 몰끔하게 생기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막 열심히 그분들을 관찰하진 않아서 그냥 잘 모르는 담배를 참 남자분들이 많이 피러 가시는 정도구나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는데 봤더니 남자분들도 엄청 외모를 신경을 쓰신대요. 그래서 보면은 다 막 벨트가 되게 으리으리하다고 막 남자들은 저희 회사 남자 직원들은 거기 층에 있는 남자 직원들을 그 사람들 벨트 보라고 약간 이렇게 하고 벨트에 딱 그 로고가 박혀가지고 되게 그런 벨트들을 다들 하고 있고 촌스럽지 않나? 그런 거? 뭐 그렇고 근데 여자분들은 제가 잘 모르는데 딱 보면 티가 진짜 많이 나는 성형한 티가 되게 많이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딱 눈으로 봐도 저분 성형했구나라고 알 정도면 와 진짜 많이 고치신 것 같아. 전 사실 강남역을 잘 안 갔었거든요. 가게 하기 전까지는 사실 갈 일도 없고. 뭐 젊지 않다 보니까 꼭 젊으면 거기 가고 뭐 늙으면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쪽으로 사람 만나러 갈 일이 없어요. 강남역으로. 근데 이제 그때 카페 하면서 그때 한 5개월이었나요? 한 5, 6개월 이제 강남역으로 많이 다녔는데 이게 항상 얼굴에 이렇게 붕대를 감으시고 특히 코 쪽 이런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길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직원이 여기 성형외과가 많잖아요. 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엄청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알았죠. 성형을 많이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구나. 요즘 뭐 중학생 때도 하고 뭐 고등학교 그래요? 중학생 때도 해요? 쌍꺼풀 같은 거 한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근데 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초등학생들도 하긴 할걸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때는 이제 의학용 쪽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근데 보면 뭐 속눈썹이 너무 눈을 찌르면 눈이 자꾸 네네. 나빠지니까 네네. 그런 애들은 이제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렸을 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위를 한 게 아니라 눈 아래쪽을 이제 전체로 한 게 아니라 이 안쪽만 딱 찝어가지고. 아,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왜 찝는다는 게 뭐야?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찝어? 쌍꺼풀 수술 같은 거 이렇게 찝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눈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걸 안검하수라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제 이 눈 아래에 있는 그 뭐지?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는 알고 모르겠다. 아래. 여기를 뭐라고 그러지? 아무튼 그쪽이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네. 아기 때 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어렵게 눈이 뭐 네. 좀 그렇게 눈썹 같은 거 찌르고 말하면은 네. 그 눈 시력이 되게 안 좋아져서 안 된다고 이거를 수술을 해줘야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예쁜 부모님도 건 아닙니다. 하셨나요, 그럼? 뭐 어디래요? 저 눈 찝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나 몰랐는데. 아, 하는구나. 네. 많이들. 근데 그거는 의료 목적인 거기 때문에. 전 미용용으로 했어요. 아, 그래서 더 귀엽구나. 아, 네, 저는 눈을 그럼 안 그렇군요. 했으면 어떤 거예요? 안 했었을 때? 안 했었을 때도 별 차이는 없긴 했었는데 아, 근데 네. 저 고등학교 때 이제 고3 하셨어요? 때 했는데 어. 친구랑 그냥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네네. 실장 언니한테 홀려가지고 날짜 바로 잡고 부모님한테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날짜 잡고 엄마한테 가서 우와. 나 날짜 잡았는데 얼마래 이렇게 딱 나 진짜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네. 한 줄 몰랐는데.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그러면 쌍꺼풀 수술 정도는 다 하나요? 거의 다 한다고. 저는 원래 눈에 쌍꺼풀이 있어서 안 근데 한 안 해도 편은- 이쁘던데 나는? 안 한 사람. 근데 요새 또 그런 건 있어요. 무쌍이 유행이어서. 무쌍이 유행이라고. 근데 요즘은 쌍꺼풀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쌍꺼풀만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했다면 요즘은 눈 전체를 다 건드려요. 그러니까 뭐 앞트임, 뒤트임, 근데 앞팀, 뒷팀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를 째요. 어떻게? 그러니까 코 있는 쪽으로 해서 여기 보통은 쌍꺼풀 수술 할 때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커지게 만들어서 뒤에는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코 있는 데 쪽으로 하면 거기 사실 칼 눈이 뗀다고요? 모이잖아요. 눈이 모이잖아요. 아, 저는 앞팀, 뒷팀 막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이 앞에를 터주는 거예요. 눈이 왜냐면 오. 쌍꺼풀이 안쪽이 이렇게 말려 계신 분들이 계세요. 위 커풀이 아, 네. 앞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쌍꺼풀을 해도 그 눈이 시원한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앞에를 툭 터줘요. 칼로요? 네, 칼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앞에를 이렇게 트는 거죠. 앞에를 트고 상담 실장님 같아. 전문가. 네, 뒤에를 또 터요. 그러면 이제 네. 눈 길이가 길어지죠. 근데 뒤트임은 되게 위험하다고 그러던데? 잘 붙는데요, 다시. 아. 뒷팀이 여길 얘기하는 네, 거예요? 여기 그쵸. 뒤에 귀 트는 쪽으로 거예요. 뒤쪽 끝, 어, 눈꼬리. 씨. 그러니까 눈 길이를 넓히는 눈초리. 거죠. 아, 이렇게 눈꼬리를 이렇게 길게 옆으로 네, 찢어지듯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쌍꺼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눈의 교정이라는 게 또 있대요. 뭐 눈이 너무 네네. 이렇게 올라갔거나 어. 이런 것도 교정을 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성분들은 그런 걸 좀 잘 아니까 서로 이 사람이 했는지 아닌지 다 보이나요?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저는 잘 사실. 모르겠어요. 쌍꺼풀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진짜 막 너무 이상하게 그려서 막 좀, 근데 그게 한 3번 처음 정도 하면은 티가 나요. 아, 티나는 한 3번 하면 아, 눈이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커지면서 아, 네. 그거는 좀 딱 부자연스러워 티가 나요. 보이시는 네. 분들은 저도 이분 수술을 하셨나?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대부분 잘 몰라서 김원희도 했다는 사실에 놀랐네요. 네. 사람들이 많이 하는구나. 많이 요즘은 코랑 턱 이런 것도 턱도요? 턱 깎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턱 근데 요즘 안 깎는데요. 깎질 않고. 안 깎고 그러면 또- 보톡스 같은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톡스도 아니고 수술을 하는데 저 이제 아시는 분이 계속 턱 수술 고민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턱? 했는데 네. 턱을 고민하고 있는데 김원희한테 이분도 무서운 사람인데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이렇게 김원희 남친 듣고 계시면 빨리 말해야 돼. V자로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를 V자로 만들고 아, V라인? 아니요 여기를 V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턱 갈라지는 사람처럼 하는 거야? 아니요 하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예뻐지려고 만든 건데. 예뻐지려고 말고 턱이 V자가 되면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게 안 하고 V자로 해가지고 턱을 아, 이런 성형 무식자. 아, 나 진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몰라서. 아 저는 이제 또 제약회사 쪽에서 일을 네. 하니까 이제 뭐 듣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알긴 하는데
뭐 요즘 2주면은 실밥 다 풀고 일상생활 가능하대요. 턱수술 해도. 근데 물론 뭐 윤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힘들고. 아, 그러면 요새 그 어떤 그 분이 탤런트 분인데 얼굴은 있는데 인지도는,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어디서 봤어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확 뜨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이름 잘 모르고. 얼굴 비슷비슷하게 네, 근데 그분을 제가 되게 오랜만에 막 연속극에서 봤는데 이렇게 턱이 그냥 V라인인데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워. 여기도 좀 뭔가 표현하기 어려워서 막 밑에 있는데 댓글들이 다들 막 양악하셨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달렸더라고요. 양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아니, 근데- 많이 아파가지고. 나는 저 아는 분 무서운데. 중에 양악하신 분이 있는데 남자분이거든요. 저도 근데 남자분이 한 그분은 그 턱 자르는 거 아니야 양악이라는 예, 게? 근데 그게 그분은 이제 그 목적으로 하신 게 미용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물론 미용 목적이 없진 않았겠죠. 근데 그 아랫니가 밑으로 나와가지고.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턱이 앞으로 나오고 네. 턱이 부종겹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분은 이게 어쩔 수 없죠. 앞니보다 아랫니가 한 막 아, 2, 3cm가 네. 나오니까 제대로 씹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고민을 엄청 하시다가 하셨는데 그거 하고 나서 한 6개월 뒤인가 봤는데 진짜 그걸 하고 나면 이 턱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액체밖에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무조건 액체만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액체? 원래도 마르신 분인데 어떻게 액체를 먹지? 두유. 두유같이 그러니까 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두유만 먹고 산다고요? 근데 빨대로도 안 된대요. 그 압력 때문에. 네. 아우씨 무서워 씨.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마르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뼈만 남으신 거예요. 너무 앙상해지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미용 목적이 아닌 것들은 근데 어느 인상이 정도- 확 달라졌어요. 맞아요. 근데 그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해서 양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성형 말고 이렇게 시력이 있어서 저는 안경을 쓰니까 당신도 성형 관심이 많으세요? 아 저는 관심 없어요. 전 제 몸에 저는 이제 그 부모님 주신 몸에 칼 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무서운데 그래서 근데 뭐지? 제가 시력이 좀 나빠서 라식이나 라섹이 한참 네.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각막이나 이런 게 그걸 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해도 되는데 굳이 권하진 않는다고 해서 굳이 권하지 않는데 그걸 굳이 우겨서 하고 싶지 않아서 굳이 권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네. 무서운 말이네요. 그래서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왜냐면 이제 나중에 나이 들수록 왜 그 네. 라식이나 이런 거 하면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이런 그런 네. 눈에 관련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 또 고도근시라서 고도근시는 일반인들이랑 조금 다르대요 모양이. 네. 아무튼 그래서 그냥 그 안과 의사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굳이 얼마나 더 이뻐지겠다고.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이제 안경을 쓰다 보니까 저는 시력이 좀 나빠서 선글라스에다가 도수를 넣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두께가 맞아요, 너무 맞아요, 두꺼워져가지고. 맞아요. 그럼 렌즈를 껴야 되는데 사실 렌즈를 끼면 불편해요. 그리고 뭐 하드렌즈가 좋다 이러는데 하드렌즈는 꺼끌꺼끌해가지고 그렇고 하드렌즈는 또 계속 착용해야 되는 렌즈라서 그 눈의 그 적응성을 높여야 되는데 한 달 안 끼다가 하루 딱 끼고 그러면 엄청 꺼끌꺼끌거리니까 그게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눈에는 그래도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나 이럴 때 요새 햇빛 되게 강하고 그러면 선글라스나 이런 거 끼고 다니고 싶고 그리고 저는 좀 눈이 큰 편이어서 눈 화장 같은 것도 하고 싶긴 한데 이제 안경을 쓰면 눈이 요만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새 보니까 근데 기존 안경에다가 선글라스 필름 같은 거 끼는 것들이 있던데. 네. 그거 UV 차단되는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정도. 기존 안경에다 끼는 거더라고 이렇게 살짝. 끼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안경 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경 테들이 얇은 테들 있잖아요. 그 이제 앞에 코걸이 이런 데다 네네네, 껴가 네네네. 코걸이를 끼고 그다음에 안경 이렇게 아래다가 위아래로 이렇게 끼우면은 그 선글라스가 되는. 선글라스 와 신기하다. 그건 몰랐네요. 그런 안경이 근데 있더라고요. 그거는 안경테가 안 예쁜 거 잘 같아요. 골라야 되는 게 응. 자기 얼굴형에 맞게 선글라스가 와야 그러네. 되는데 맞아. 선글라스가 그냥 안경테 그대로 오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라식이나 라섹 같은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그냥 내가 눈이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해요. 안경 쓰시는 분들이 이 생각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난 눈이 예쁜 근데 것 같거든. 안경이 정말 불편하대요. 저도 이제 안경을 안 끼다 보니까 그 마음을 잘 몰랐는데 안경 네. 끼는 사람들은 그
사실 그거 있잖아. 라면 먹을 때 뭐 부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불편한 것들이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추운 날 안에 들어가면 바보 되고 기억난다. 바보 안경 되고. 기억난다. 근데 아. 선글라스만 껴도 눈이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는 가끔 들거든요. 아, 전 여기를 눌러서 아파요. 선글라스 쓰고 뭐거나 이렇게 끼고 나가면 여기 자국이 계속 남아있고 맞아. 남아서 병신 되는 것 같고 여기를 누르니까 너무 아픈 거야. 계속 여기를 계속 누르니까. 아 근데 요새 여름에 해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눈을 보호하고 싶은데 아, 그 보호하려고 선글라스를 끼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끼는 이유는 사실 그런 패션 네네네. 목적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끼잖아요. 햇빛이 강해서. 그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양산을 쓰고 다니는데 너무 도드라져서 아 내가 너무 그러니까 내 눈은 내가 보호해야겠다 젊은 싶어서 분들 양산을 아시죠? 양산을 회사에 한번 갖고 갔더니 사람들이 다들 저를 아니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서 못 쓰고 다니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요새 좀 애로가 양산은 좀 있습니다. 아니고. 근데 또 사무실에서 렌즈를 끼고 일을 하면 컴퓨터를 보는 거의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눈이 엄청 빡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족들은 그래도 시력은 네가 많이 나빠도 네가 눈이 크니까 안경 써도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아. 아, 눈은 큽니다. 그래서 많이 크세요. 네. 근데 이제 부럽네요. 별로 그걸 지금 위로라고 아니, 이렇게 아니 얘기했죠. 눈도 크고 이쁘다는데 뭐 더 할 얘기가 없죠. 근데 왜 외모지상주의를 아 왜 왜 외모지상주의를 생각했습니까? 왜 생각을 하냐면 누가 당신한테 외모를 지적했습니까? 아 외모를 지적하는 건 아닌데 네. 뭐 아니 갑자기 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아, 뭐 어때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요새 제가 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그러면 뭐 외양을 좀 더 가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니 하는 지금도 사람도 괜찮은데 있고 누가 자꾸 왜 어떤 자식이야? 어떤 자식이? 제가 몰래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이게 린치라도 거예요? 네? 벽돌? 벽돌 들고 가실 거예요? 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요새 엄청 무서운 세상인 거 아세요? 아 제가 얘기했었나? 저랑 같이 일하는 그 파트너 사장 카페에 네. 어떤 애가 이제 앙심을 붓고 어머 밤에 아, 유리창을 깼어요? 벽돌을 깬 거야. 근데 CCTV? 내 CCTV도 없고 정확한 그 근거가 없어. 근데 하도 심증만 심증만 있어.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죄를 지으면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네네네. 세상이 좀 그래.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진짜 돌 맞을 일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은 세상이야. 근데 누가 이제 참 그런 지적을 참.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네. 너무 이제 저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 아닐까요? 좀 꾸미는 그거를 네. 그 생각을 제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아 그러면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요즘엔 사실 사람들이 깊이 만나는 횟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여유가 예.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잠깐 만나고 스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좀 밖에 보이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조금 더 치우쳐지다 보니까 그게 되게 이상하게도 좀 그 사람에 대한 인식, 이미지랑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업무를 하는 것도 좀 약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그런 얘기나 이런 것들이 흐르는 거 보다 보면 내가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이제 뭐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남자들은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60대건 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20대다.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회사 남자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에 다른 게 하나 붙어야 된대요. 이쁜 20대? 오! 똑같아! 예쁜 20대! 근데 이 얘기 제가 전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어디서 방송에서 어떻게 이렇게 토이 하나 뗄 수가 있지? 방송에서 이거를 이제 몰래카메라처럼 한 게 있어요. 결혼 상담사? 결혼 상담사랑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나이대별로 30대, 40대, 50대 이제 지금 이제 돌싱들 결혼할 아니면 뭐 사별하신 분들. 아 요즘 돌싱 네. 진짜 많더라. 그럼요. 이혼한 사람들 주변에 정말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혼한 제 친구들이 주변에도 있어요.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런 결혼 상담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네. 제가 본 건 남자만 봤어요. 여자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이제 이런 돌싱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쁜 여자, 네. 젊은 여자. 다. 근데 이 얘기 우리가 언제 했나요? 나 왜 이렇게 자꾸 데자뷰 같은 느낌이 제가 예전에 들지? 한번 했었어요. 이 얘기를 아, 네. 살짝.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가 있든 없든 다 젊고 이쁜 여자 좋아한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맞는데 그걸 네. 부정하진 않겠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연애를 실질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지금 해오고 계시고 저도 이제 했었고 결혼을 해서 살지만 했었나? 네, 이쁜 거는 정말 잠깐인 것 같아요. 근데 예쁘다의 기준이 다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 맛있다 맛없다의 그 음. 주관성이 다채롭듯이 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높이랑 어떤 이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점은 있지만 꼭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이쁘게 화장하고 이쁘게 가꾼 거를 계속적으로 바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을 절대적 가치로 두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물론 화장을 해서 이쁘고 물론 안 해서도 이쁘면 좋지만 뭐 가꿔서는 어느 정도 다 이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다 보니까 좀 여성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전 있다고 항상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런 면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굳이 너무 꾸미지 않아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막 손을 놓듯이 막 여성스러움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여성스러움을 가진 상태에서 좀 덜 꾸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성적으로 안 보게 된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하나의 기준점으로만 절대적 기준을 세워놓고만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인 것도 사실 좀,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요새 많이 느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냥 개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다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그게 제가 만난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교류를 많이 하니까 깊이 있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 주변에 흐르는 그런 기운들 이런 것들이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그러니까 그 기운에 제가 자꾸 현혹이 된다 그랬나? 그게 사실 좀 싫어서 요새 물론 좀 그렇더라고요. 다수는 이쁘고 젊은 여성으로 가는 게 맞아요. 다수는. 사실 저도 이쁘고 젊으면 당연히 좋죠. 좋은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데 이제 전 포인트가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대다수의 다수는 그러한 기류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게 꼭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 왜냐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세상 결혼한 사람들 다 아내들이 절대 미인이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눈높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와이프가 다 무슨 미스 코리아는 아니잖아요. 그 말은 누구나 그러한 그건 본인이 미스터 코리아가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미스터 코리아가 아니듯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이상향을 갖고는 있지만 모두가 현실에 맞춰서 자기만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이쁘고 젊은 우리가 TV에 나오는 어떤 그런 모델 같은 이상적인 여성을 꿈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현실 가능한 사람도 있을 거고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에 맞는 사람들 대부분 찾아요. 그리고 그런 걸 못 찾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맨날 그런 것만 찾고 있다라면. 그리고 사실 그게 외모만 사실 본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근데 그걸 사람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을 쓴 거는 사실 이게 연관되는 게 여자들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여자들이 물론 이제 그 다이어트에 더 집착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대세는 약간 되게 슬림하게 한때는 정말 깡마른 게 유행이긴 했지만 지금 그 정도는 아닌데 건강한 슬림함? 건강한 예 일단 진짜요? 슬림 진짜요? 베이글녀를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약간 이상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날씬한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육감적이라고 볼륨감. 요즘은
좀 약간 뭐지 건강미 넘치는 여자들이 좀 요즘은 유행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약간 허벅지 같은 것도 아, 그렇죠, 꿀벅지라는 말이 약간 이건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다 그건 좀 기분이 나쁘긴 해. 누가 붙인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자들이 붙인 것 같아요. 이제 꿀벅지는 또 무슨 아무튼 뭐 그런 꿀이 이제 흐르나요? 허벅지에서 꿀이 흐르나? 야 꿀자라. 요즘 약간 피트니스 네, 건강 열풍. 예, 넘치는 그런 약간 몸매들이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여자들 얘기하는 거에 8알은 다이어트죠. 8알은 다이어트, 2알은 남자. 약간 근데 저는 이런 거 다이어트를 같아. 하는 이유가 근데 대부분 여성분, 저도 이제 여직원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니까 여직원들을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미모, 그러니까 외모 갖고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내용인 것 같아요. 뭐 머리, 뭐 화장품, 그다음에 뭐 옷, 뭐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다수더라고요. 네. 유행하는 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이유가 네.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싶으니까. 예, 뭐 다른 남자 옷이 안 나오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남자 잘 보이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원하는 핏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만족스러워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좀 큰. 그 다음이 또 남한테도 좋은 이미지 보이고.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사실 자기만의 그냥 딱 기준이 아니라 결국 그 사회적으로 원하는 그쵸, 기준이 그런데 자기 50 기준이 사이즈 안 되게 나오니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사사 사이즈가 없었어. 근데 지금 사사 사이즈가 사사 입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아 맞아. 예전보다 옷 사이즈가 작아. 되게 요새 작아졌어요. 나 예전에 맨날 뭐 라지 엑스라지 시키면 내 핏이 맞는데 언제부턴가 옷을 시키면 쫄티가 돼서 내가 살이 쪘나? 막 살이 찐 건 맞는데 그것도 너무 쫄린데 막 맞아요. 사이즈 자체가 요새는 네,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지? 치수 간의 폭이 더 세분화된 것 같기도 해요. 음. 옛날엔 66이었는데 77로 나오는 옷들도 되게 많고. 맞아. 그래서 좀 사실 지금 77이 약간 66 사이즈. 네, 뭐 이렇게, 맞아요. 66 사이즈고. 그래서 44 사이즈 입는 사람들 보면 진짜.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기준이 여자들한테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다이어트에 어떻게 보면 목을 매는 이유가 내가 예뻐 보이고 싶고 내가 옷을 샀을 때 내가 상상하는 그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핏. 그 핏이 나오기에는 그 옷을 늘리지 않아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짜증난다. 그래서 좀 요새 좀 그런 거에 좀 스트레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자들의 밥 먹고선 여자들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한 5알은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또 디저트 같은 거 좋아하는데 이게 크루아상의 하나의 칼로리가 500칼로리 정도 된대.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그런 얘기 할 거면 근데 먹고이라는 거죠, 먹고. 너무 맛있었어. 근데 먹으면 안 되는데. 맞아요. 약간 여자들 그럼 이야기한 벌어야지, 한 절반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맛있긴 한데 이거 너 칼로리 몇인지 알아? 뭐 이런 얘기도 진짜 젊은 직원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저희 또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는데 그 도우미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큰 행사여가지고 위에 VVIP급도 오고 막 이러셔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딱 그 행사용 도우미 복장 있잖아요. 이게 안에 타이트한 약간 이렇게 하얀색 네네. 상의를 받치고 이제 정장을 되게 피트된 옷을 딱 입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뷔페 같은 거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분들도 거기 가서 드시라 했는데 저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 안내나 이런 걸 하느라고 못 봤는데 그분들이 정말 샐러드 한 접시 먹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저러니까 저렇게 날씬한가 봐 이러면서 근데 진짜 안 먹으면 확실히 뭐 살도 빠지고 핏도 좋아지는데 저는 그리고 특히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쵸. 먹으면 좀 의욕이 없던데? 삶이 삶에?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서 난 그냥 뭐 솔직히 저는 이제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자기 관리를 해야 될 더 지금 신경 쓰는 나이들 때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예민해 하시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여성분들은 다들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서 사신다는 거네요. 되게 마르신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진짜 생각을. 마른 분들이 오히려 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랐는데 네. 배만 그 중에서 나와서. 네, 부위가 있는 거예요. 있었다거나. 팔뚝살이 뭐 되게 뭐 그렇다 이런 봤어야 식으로. 알죠. 제가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가 되게 말랐는데 네. 자꾸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막 뭐 진짜 어디가 주사도 맞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너는 왜 말랐는데 다이어트를 해? 라고 했더니 본인 허벅지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구는 난 내 뱃살이 싫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약간의 심해지면 자기 부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게 고민하고 있다기보다는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나잖아요. 내 인생이고 나인데 내가 중심이어야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해 주기가 좀 힘든가요? 여성분들은 더?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약간 그래서 내 자존감이 좀 아, 부족한 그런 거 부분이 튀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외모적인 거에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 그런 건 좀 네.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충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에 아예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 아니라 여기. 그거는 하나의 신경 안 쓰잖아요. 예, 좋은 멘탈입니다. 음. 그 하나의 그냥 고민거리지 뭐 네.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아요,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뭐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하드웨어가 아닌데, 근데 그게 좀 낮은 사람들은 그게 자기 하드웨어처럼 그 이제 필수 조건이 되니까 그걸 맞추려고 약간 몰아붙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도 보면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사회적 기준에 내가 맞추려고만 할까 왜 나를 이렇게 내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요새 좀 드는 것 같아요. 자기애가 또 너무 또 강하면 약간 아나무인처럼 돼가지고. 그건 또 있어요. 네, 맞아요. 좀 남의 말을 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뭐든지. 남의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대한민국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상하게 요 일본, 중국, 요 아시아 요 나라들이 유독 외모에 꽤 많이 관심을 맞아요. 갖는 것 네.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예전에 이제 유학을 하거나 그럴 때 느꼈던 거는 오, 유학파. 네, 유학을 뭐 오래 한 건 아닌데 해외 생활 조금씩 할 때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그냥 의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대한민국에 오면 이 정도는 신어줘야지,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라는 걸 꽤 자꾸 의식을 하게 돼요. 왜냐면 대부분 다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집단성이 좀 강한 네. 것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집단성이 좀 강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캐나다나 영국에서 이제 지낼 때는 그냥 후질근하게 뭐 지금도 트레이닝복 즐겨 입지만 그때도 그냥 후질근하게 입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의식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렇게 편하게 다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그러고 다니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요. 야, 너 옷이 너무 편안한 거 아니냐? 너무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왜요? 내가 편한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사실 부모님 아니어도 좀 친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옷을 막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니면 모르세요? 이게 빈티지예요. 뭐 이러면서 이 트레이닝도 하나의 트렌드다.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런 트렌드를 이끌었다. 막 그러면 개소리 하지 말라고. 점잖은 자리에 갈 때는 좀 점잖게 입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잔소리를 많이 늙어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듣는 편인데 옷을 좀 이쁘게 입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대한민국 사회만 유독 물론 아시아 일본도 약간 좀 그런 편인 것 같은데 유독 남의 의식을 좀 많이 하고 이제 특히나 패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나라가 적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얘기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껴서 근데 왜 좀 그런 사람들과 결을 반대로 가면 좀 자꾸 안 좋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추리닝을 좀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약간 별난 사람 취급하는 것도 좀 있는 자꾸 거죠.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입지 말라고. 야,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너 지금 꼭 그렇게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몇인데 네가 이러고 댕기냐. 그래서 좀 옷
좋은 거 입고 다니는 게 비싼 거 아니면 깨끗하게 아 이게 어때서요? 뭐 깨끗한데? 빨았는데. 빨았어요. 특히 어머니가 나 옷 타박을 많이 하거든요. 막 이렇게 야상 입고 다니면 야 이런 건 없어 보여. 좀 좋은 거 입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워낙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의식을 하진 않는데 좀 자꾸 생각을 들어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를 그냥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저를 더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결론 버킹엄? 결론은 꾸며야 된다는가요? 그냥 자기를 사랑하란가요? 반반합시다. 네, 적당히 꾸미고 네, 적당히 자기를 적당히, 사랑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사회의 그냥 구성원으로서 적당히 맞춰 나가는 것도 남을 위해서 하지는 말고요. 본인이 원하는 본인 이상향에만 맞으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남을 위해서 내 몸을 이렇게 가꿔야 되는 생각보다는 내가 내 만족이 안 돼서 가꾸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자꾸 남이 뭐라 하더라도 네, 난 뭐, 내 기준으로 삼고 네. 그쵸? 네. 내 몸인데 네네. 네가 뭔데 괜히 제 몸 혹사해가지고 제가 병드느니 마음도 병들고 네. 몸도 병들고 건강한 뚱뚱이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이쁘십니다. 네네네. 네. 네. 자 그럼 다음 뭐 주제 있으십니까? 저 아까 했는데요. 했었습니까? 저는 잠깐 짧은 주제. 우리가 그래도 커피 팟캐스트니까 그래도 커피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카페를 찾는 이유나 목적, 네, 왜 카페를 가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사실 카페에서 매일 붙어서 일을 하니까 남의 카페를 갈 일 별로 없어. 그냥 뭐 내가 직장이고 내 삶의 터전이니까 카페를 가는데 저분들은 왜 카페를 꼭 올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카페를 가나요? 네, 친구들 만나려고. 그게 끝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커피가 먹고 싶어서 가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카페에 가서 네. 커피를 즐기세요? 두 분은? 그런 목적으로 커피를 마시러 가는 카페면. 네, 그건 이제 뭐 저희 목적 그날의 카페를 가는 이유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보통 카페들을 가시나요? 저는 그냥 아까 지금 김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친구들하고 약간 이야기를 나눌 공간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한 대다수인 것 같고, 제가 혼자 갈 경우에는 이제 뭔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내 공간이 필요할 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그런 목적성을 갖는 내 공간이 필요할 때 이게 회사가 아닌 다음에는 저는 집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백색 소음이 있는 카페가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는 것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실제로 잘 돼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집중해야 되는 공부는 좀 안 될지 몰라도 뭐 네. 일이나 아니면은 쉬엄쉬엄 할 수 있는 거. 쉬엄쉬엄 하는 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네. 뭐 정리하는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기사거리 중에 이 카페를 방문하는 이제 그 층들에 관련된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카공족 얘기도 기사가 요새 많이들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카페들이 카공족을 환영한다. 이런 기사, 오히려 그런 기사를 봤고, 또 한 가지는 직장인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 이런 기사를 또 봤어요. 실제로 저도 카페를 운영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직장인들이 실제로 와서 공부를 하고 가는 경우 많이 봤고요. 특히 뭐 학생들도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과 다른 트렌드라는 거를 조금씩 이제 느꼈거든요. 카페에 와서 직장인들이 잠깐 쉬었다 오시는 개념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 와서 자기의 어떤 과제나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해서, 특히 이제 뭐 영어나 이런 거 한다고 노트북 들고 와서 잠깐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봤고, 또 뭐 학생들은 예전부터 뭐 많이 왔다 가니까 뭐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카페라는 거는 이제 커피를 어떻게 보면 즐기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그 순수한 그 카페로서의 기능은 좀 많이 바뀌어간 지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커피들을 드시는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카페들을 오는지 그냥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두 분은 그냥 수다 떨고 오거나 아니면 그냥 커피가 먹고 싶을 때 잠깐 들리는 목적 이외에는 그럼 따로 안 가시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다른 이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두 정도가 가장 그냥- 주되게. 그냥 순수하게 음료가 가끔 먹고 싶을 때? 아니면 시간이 남았는데 어정쩡한 시간이 남았을 때. 아, 시간 보내야 될 때? 네. 그럴 때는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를 안 가나요? 왜 안 가? 왜냐면 친구를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나만 가나? 저는 커피숍에서 혼자 커피 마시는 거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응. 패스트푸드점에서 혼자 패스트푸드 먹는 건 조금 그렇더라고요. 나 맨날 그러는데? 나 혼자 먹는데? 아니 물론 저도 가서 먹어요. 먹는데 왜 이상해? 왜 그게 이상해? 그러니까 저는 카페가 저한테는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패스트푸드는 빨리 먹고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카페 그래요? 같은 카페 같은 경우는 내가 한두 시간 있다고 해서 그렇게 눈치가 보인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야, 맥도날드도 아무도 눈치 안 줘. 그쵸. 근데 약간 느낌상 막 시끌시끌하고 다들 막 계속 회전율이 빠르잖아요.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아, 그래도 금방 먹고 가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느낌상 나도 네. 조급한 거예요, 마음이. 아, 그래요? 네. 나만 편한가? 아, 저는 사실 이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를 광고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패스트푸드 햄버거, 특히 햄버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누구 기다리거나 좀 만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하고는. 개비. 아 그렇진 않네요. 왜냐면 저희 세대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신촌 거기 뭐죠? 현대백화점이었나요? 네네. 거기 앞에 KFC에서 만나. 아, 지금 없어졌죠? 네, 없어졌어요. 네, 예전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강남 뉴욕제가 앞에서 만나 네, 이런 네, 거.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그 세대인데, 그래서 KFC에서 만나, 그럼 거기 안에서 만나서 뭐 간단하게 이제 미팅도 하고, 뭐 얘기도 좀 나누다가 다른 데로 가거나 이제 그런 세대였어요. 왜냐면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카페 문화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그런 데를 가서 이제 만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게 꽤 익숙한데, 이제 요즘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데보다는 카페에서 편하죠. 늘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좀 트렌드의 차이는 좀 있다는 걸 느꼈는데, 공간으로서의 그거가 약간의 그러니까 카페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들은 생각이, 그러니까 외국은 그럼 정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가는 걸까요? 외국도 아니지 않나요? 왜 외국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차 마시려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 누구야 뭐 야외. 문학 네네. 그러니까 작가들의 뭐 아지트 같았던 네네. 공간이라 해서 뭐, 막 유명해진 데도 네. 있고 그럼 거기 와가지고 막 글 썼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적인 성격의 카페는 다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카페가 처음 생겼던 게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거나 어떤 자기네들의 네. 모임을 갖기 위해서 있었던 거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카페도 처음에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다가 예전에 이제 여성들이 배제가 됐었던 문화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여성들도 이런 카페 문화를 즐기게 됐다라는 이제 역사적 내용들을 이제 저도 봤어요. 근데 대한민국도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신기한 게 대한민국은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치우친 경향이 이제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카페라는 공간이 좀 뭐랄까 어떤 커피를 즐기기 위한 공간도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 모이는 곳. 그래서 물론 예전에도 다방 그러면은 사실 저도 이제 아기 때 어머니 쫓아다니고 그러면 다방에서 뭐 어머니 친구분들 모이면 다방에 저도 이제 막 혼자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커피에다가 네. 달걀 띄우는 거 보고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방이라는 게 커피를 꼭 먹기보단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만나기도 하고 뭐 얘기도 나누고 예전이랑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냥 이 지금 카페라는 공간이 여러분들은 왜 방문을 해주나? 왜냐면 저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커피를 맛있게 해서 대접하려는데 이제 포인트를 두고 이제 운영을 하지만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우리 매장에 커피가 맛이 있고 없고를 별로 따지질 않거든요. 그냥 맛이 있으면 맛이 있네. 그게 끝이에요. 그냥 와서 편하게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다가 뭐 회식하거나 아니면 뭐 동창회 모임을 한다거나 그냥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공부하러 오거나 아니면 단순히 뭐 연인들끼리 잠깐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가거나 뭐 그런. 근데 저 주변에 카페가 하나밖에 없으면 네. 없으면 맛에 상관없이 가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 카페가 뭐 5개다 이러면은 저는 맛있는 데를 찾아가요. 이왕 가는 이왕 거니까. 가는 거니까 어차피 그 5군데가 가까우면 똑같은 돈 내고 네,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1,000원이 비싸더라도 네. 커피가 맛있으면은
걸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글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근데 대부분 프랜차이즈를 가시는 거세요? 두 분은? 그 주변에 만약에 아는 데가 없으면 그래도 여기 항상 먹었던 맛이니까 프랜차이즈를 가는 거고, 만약에 그 주변을 제가 알고 있다면은 굳이 프랜차이즈를 안 가고 아는 가게로? 네, 아는 가게로 가죠. 그럼 볼매님은 뭐 다른 목적이 있으세요? 그게 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이제 만날 일이 있어요. 그럼 만나기 위한 장소를 정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물론 지나가다가, 아, 우리 좀 들어가서 쉬자, 얘기 좀 하자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약속해서 만난다고 하면, 그럼 어디서 볼까? 그랬는데, 어쨌든 카페를 안 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버거킹. 그러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거기가 유명하다는데 거기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모임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결국에는 그 카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거게 목적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으로서 갔는데 거기로 가겠다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그게 갑자기 헷갈리네. 뭐가 먼저여서 글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커피가 맛있다고 하면은 저는 찾아가는 편이에요. 요새는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갈 건데 기왕 갈 거니까 가서 그쪽에 가서 뭐를 하자 약간. 그래서 커피의 그 맛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진짜로 요새는 또 SNS 뭐 이런 거 엄청 해서 금방 퍼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뭐 요새 보면 연남동에 이런 데들 뜨는 게 그런 식으로 핫해져가지고 그런 핫해지니까 모여드니까 더 번성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커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새 뭐 테일러 커피나 뭐 그 테라로사 커피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지리적인 위치로 보면 테라로사는 진짜 정말 뭐 이상한 데 있잖아요. 근데 테라로사는 약간 이제 직영점 형태로 또 운영을 많이 하고 근데 있어서. 그쪽에서 입소문이 나서 글로 가서 그걸 즐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서울로 다시 올라온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두 개가 결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간으로서의 목적을 안 가져갈 수는 없고 사람들이 카페 가는 목적을 만약에 진짜 커피만 마시러 가면 커피만 테이크아웃해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남의 목적이 있으니까 카페를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시아 씨가 고민하는 커피 맛이 더해지면 금상첨화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카페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게 규모예요. 그래서 일정한 규모가 이상이 돼줘야 이게 어느 정도 매출의 상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규모가 한정돼 있으면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의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 왜냐면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안 오거든. 좁으니까. 와서 뭔가 시간을 보내고 문화가 안 되니까 온리 테이크아웃 회전율이 빠른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매출 이상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카페도 이제 지금으로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규모가 돼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많이들 놀다 가고 뭐 문화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그래야 뭐 좀 객단가가 높은 뭐 디저트 메뉴들도 좀 비싼 것도 먹고 그래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는데 매장이 작아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중림동을 했을 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냥 중간에 가는 경우도 꽤 많았고 일정 매출 이상 갖고 갈 수 없는 한계점이 있는 게 그런 데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사실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은 카페를 찾는 목적이 뭐 다 많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뭐 생각들을 가지고 카페를 오시나 그냥 그런 생각들이 좀 사실 궁금해서 이 주제를 한번 꺼내봤어요. 왜냐면 저는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를 왜 올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물론 아줌마들이야 우르르 오면 그냥 뭐 모여서 얘기하려고 오겠지. 하지만 이제 젊은 분들은 굳이 여기 이 동네에 카페 많은데 우리 가게에 왜 올까? 그래서 뭐 분위기 때문에 오는 건가? 사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때요? 뭐 분위기도 한몫해요. 분위기도 그냥 뭐 모르는 가게 들어갈 때는 분위기 보는 것 보고 같아요. 쇼파 이런 거. 막 좀 너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허름해가지고 막 날가 곧 철거할 것 같은데 커피집 있다고 하면 진짜 유명한 데가 아닌 이상 선뜻 잘 안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좀 깔끔하고 뭔가 좀 분위기 있고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자리세를 받잖아요. 그 네네. 바깥에 카페에는 앉게 되면은. 근데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같은 거 시키면 스탠딩 형식으로 해서 네네. 이렇게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마시고 바로 가는 먹고 문화가 가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식의 정말 이탈리아에 사는 식의 커피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런 카페가 생기면 잘 될까요? 갑자기 드는 의문이. 아마 이슈화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슈. 생소하니까. 음. 왜냐면 우리 한국 분들은 좀 특이한 것도 찾잖아요. 그럼 아마 뭐 방송이나 이런 데 한번 나오면 사람들이 오 신기한데? 물론 이제 잠깐 이슈화는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그 대중의 어떤 흡입력을 얼마큼 끌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커피가 진짜 맛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물론 이제 막 또 방송 타고 그래서 뭐 반짝할 수는 있는데 정말 별 볼 일 없으면 또 금방 사그러들겠죠. 근데 가격이 또 합리적이면은 먹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갑자기 든 생각이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커피를 어. 빨리 먹고 가는 문화 자체가 아니니까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실질적으로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테이크아웃 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에스프레소 한 잔 먹고 바로 자리를 뜨는 사례는 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보면 그래도 카페에 잠깐이나마 시간을 보내려고 오시는 분들이지 이 커피만 사갖고 집에 가려는 뭐 그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서 물론 이제 뭐 테이크아웃 위주로 이제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은 가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그런 목적이라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한국 분들이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아직 잘 인식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즐겨야 될지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라고 한 번에 하면 털어.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라고 하면 꼭 그 쓰게 먹어야 되는 게 맞다고 쓰게 먹는 게 그러니까 지금 간지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 그러잖아요. 이탈리아에서도 안 쓰고 되게 맛있던데? 그러니까 설탕 넣어야지 맛있는데 저는. 아니 안 쓰게 뽑는 데가 진한데 엄청 진한데 네. 안 쓴 데가 있어. 우와 이 그러니까 맛있구나 쓰지 이랬었는데. 않고 이제 부드러우면서 이제 산미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전을 너무 높지 않게 하면 네네. 뽑는 스타일에 따라서 에스프레소 자체를 약간 좀 진한 아메리카노? 그 정도 느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에스프레소 한 잔이 보통 뭐 아메리카노랑 비슷하다 보면 3,000원, 4,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그걸 먹는 걸 아직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아깝다?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서 사실 에스프레소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즐기시는 분들 중에 약간 그러니까 이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커피에 대한 커피 애호가들의 자의식이 강한 사람가 좀 드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약간 좀 에스프레소 시키면 약간 이 사람 약간 허세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에스프레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에스프레소에 각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진한 커피 먹는 것 같은데 그 네, 뭐지? 달달함이 끝에 볶기, 있죠. 네. 볶기. 그래서 한동안 에스프레소를 비율을 참 볶기에 그 달고나. 달고나. 네, 달고나 생각이 안 났어요.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시키는데 약간 시켰을 때 그 바리스타 분들이 약간 이거 양이 적은데 뭐 괜찮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거 뭐 아니, 알고 먹냐 약간 아니 왜냐면 모르고 시키는 분들이 의외로 네, 계시거든요. 네. 싸니까. 응.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달라고 하고 각설탕도 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약간 뭐 이거 먹을 줄 아나? 약간 이런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난 맛있어서 먹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냥 맛있어서 네, 먹었던 맛있어요, 건데. 맛있어요. 예. 뭐 생크림 넣어서 먹으면 더 네, 맛있어요. 맞아요. 저는 콤파나 좋아해요. 맞아요. 생크림 약간 넣어서. 우유를 넣어줘야 네. 거품을 네. 좀 넣어줘야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진한 커피를 먹는 거잖아요. 네. 단지 비율을 보면 진하게 어떻게 보면 짧고 굵게 느껴서 먹는 건데,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요. 맞아, 매력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자체가 아직 형성이 잘 안 된 거죠. 에스프레소를 즐겨 먹는 문화가 아직 인지가 잘 안 돼서 이제 그런 맛들을 즐겨 먹는 사람이 하나 둘 늘다 보면 우리나라도 어느 시점에선가는 에스프레소를 정말
즐겨 먹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은 분명히 좀 없어요, 사실. 외국 분들이나 와야,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그 강남역에서 장사할 때 이탈리아인 3명이 와서 항상 에스프레소만 먹던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에스프레소 맛있다고 칭찬도 해주셔서 꽤 이제 기분이 좋았었던 경험이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에스프레소 자체를 즐기는 분이셨고, 하루에 한 2-3잔을 에스프레소만 먹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길어야 한 5분, 10분? 이따 금방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뭐, 길면 한 번, 저녁 때쯤에 잠깐의 휴식 타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문화를 즐기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 좀 아직 잘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담배 타임 네. 같은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어쨌든 커피숍이 많잖아요, 이탈리아도. 네. 거기 가서 길 가다가 만약에 저랑 길 가다가 이시아 씨를 만났어요. 그럼 우리 잠깐 그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느낌으로 거기 에스프레소집 가서 작으니까 금방 네. 마시잖아요, 사실. 그 원샷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송합니다. 원샷 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서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안부 묻는 정도로 한 10분 정도 내로 얘기하고 헤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머. 그 우리나라는, 스탠드였어. 저가 아까 스탠드면 좋겠다 생각한 게 그러면 에스프레소를 한 1,000원씩 정도만 받아서 네. 유지가 안 될걸요? 그게 안 돼요? 먹고 그냥 마시면 바로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주잔에다 에스프레소 팔면 어때요? 저 가끔 테이크아웃 한다고 에스프레소 달라 가면 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왜 소주잔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소주잔 만약에 조그마한 잔이 네. 있어도 좋겠는데 그 만약에 에스프레소를 테이크아웃 해간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따뜻하게 데워진 그 컵에다 마시는 게 더 맛있긴 한데 바로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커피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양이 네. 버리기가 싫으니까 에스프레소는 사실 금방 먹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입이 깔끔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테이크아웃 해간다고 해서 달라면 톨잔에 맞아. 너무 무슨 크더라고. 바닥에 시럽 채우는 것처럼 에스프레소 씌워가지고 근데 잔이 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저희 컵이 그거밖에 맞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카페에서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직 그 소비층이나 문화가 아직 자리를 못 잡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소주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한 게 술을 잘 안 먹는데 위스키 잔이나 소주 잔이 에스프레소 샷 잔이랑 비슷하긴 비슷해서 해요. 네. 대용으로 써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써 있고. 이제 에스프레소 그 유리잔이 좀 두꺼워요. 열을 손실을 네, 받기 위해서 네. 좀 두껍게 만든 목적성이 좀 다르다는 거 빼고는 뭐 유리잔으로 쓰기에는 뭐 아무 의미는 같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커피 문화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서 분명히 이제 그런 변화의 시점도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불과 10년이 더 됐죠, 이제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건데 벌써 그렇게 대한민국도 됐나요? 네.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크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뭐한 1, 2년 뒤에도 금방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빠르게 변하다. 왜냐면 한 해 한 해마다 다르거든요. 뭐 예전에 제가 이렇게 책 자료 같은 거 본 자료가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다 내용이 틀려서. 그만큼 지금 커피 시장 자체 규모도 많이 커졌고 또 선호하는 거나 흐름도 꽤 다르고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었고요. 그럼 여기까지 그럼 1부 네. 녹음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부에 보는 거 아닌가요?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